파종 작업을 하러 홍성에서 출발한 승합차가 삼척에서 전복된 사고와 관련해 농촌 일손 부족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선 어떻게 일손을 구하고 있는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장마철이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소나기만 이따금 오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청양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과 의회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공공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 22일 강원 삼척에서 승합차 전복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쪽파 파종을 하러 홍성에서 장장 6시간 이상을 달려온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농촌의 일손이 얼마나 부족하면 이렇게 먼 지역을 오가며 일을 하는 걸까요? 전병주 기자가 농촌 수확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컴컴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수박을 따고 트럭에 싣는 사람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비닐하우스 한 동에 수박을 모두 따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0분.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쪼그려 앉아 밭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시기도 하나요? 예, 조금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좀 작게 하는 날도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진천, 정주 진천 쪽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농촌 곳곳을 오가는 이유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자 등의 밭작물은 물론 주요 과일 등의 수확 시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수확 작물이 비슷한 동쪽의 경상도와 서쪽의 충청도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90% 이상입니다. 지금 현 농촌의 흐름이 그래요. 그럼 이분들도 지금 농촌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현실인가요? 많이 부족하죠. 일손이 없어가지고 일을 제때제때 못 하셔서 농사가 늦어지신 분들도 많고 신고를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강제 추방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없으면 농촌에는 일이 안 됩니다. 농민들 역시 농촌 근로자들이 외국인들로 바뀐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자체가 배정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0명씩 지금 한 매년에 지금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부서가 있죠. 거기에도 이제 외국인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농촌 지금 일손이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800여 명으로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역시 2천여 곳으로 3배가량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의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도 뭐 한 3, 40년 같이 일한 분들이 다 70대 중반이라고. 이 현재 먹은 거 듣도 못하는. 그리 불가능. 이제 품앗이 할 때는 오후에도 뭐 한 3시나 이래가지고 비가 오고 뭐 하면 그게 되나가 하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일정지 계약인데. 그렇지. 오후에 딱 비가 와보면 낭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농촌의 고령화와 임금 상승 등으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농촌의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선 어떻게 일손을 구하고 있는지 한범호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기자 인력사무소 불이 켜집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주로 향하는 곳은 농촌이 아닌 건설 현장. 그러면 몇 명 보내줘야 가면 어디 앞에서 딱 그것을 이제 픽업해가지고.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은 인력사무소를 거의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 건너편에 외국인 대여섯 명이 등장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 구하시는 건가요? 일. 몰라. 어머니 뭐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몰라요. 잠시 뒤 승합차 한 대가 서자 외국인들이 서둘러 올라탑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밭에서 감자를 캘 일꾼이며 과거 함께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소개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바쁠 때마다 이렇게 몇몇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 자기네 동네에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픽업하고. 인력사무소에는 10% 정도의 소개비를 내야 해 부담인데 지인을 통하면 인건비도 아끼고 일도 잘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이번에는 감자 수확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은 6대4 정도로 일당은 모두 6만 원.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로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해 모집한 인력입니다. 평소에는 일자리 어떻게 구하세요? 한장 25일짜리 다니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지 동네에서. 동네만 허이들은 딴 데는 안 가고 늙어서. 이렇게 정식 등록업체를 회피하는 분위기 속에 때를 맞춰 작업을 해줘야 하는 농업의 특성상 현장에선 전국을 도는 무허가 구인업체나 개인 소개업자에게 손을 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역하시는 분들은 사실 강원도까지 가기가 타산이 안 맞아요. 쓰는 사람은 더 비싸게 써요. 이 전국 어디 있는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문제는 영세 알선업자의 경우 이동 차량이 노후하거나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 아름아름 일손 공급 방식이 농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장마철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충남 서북부 지역에 가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벼농사에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예산 예당 저수지입니다.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곳곳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초원을 방불케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저수지물이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현재는 물이 말라서 이렇게 낚시 좌대가 밖으로 아예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23일 기준 예당 저수지의 저수율은 22.9%로 평년의 37.6%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수율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난 17일부턴 도수로가 가동돼 하루 최대 13만 톤의 금강물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산 고풍이 29.6%, 태안 수룡 38.1%, 홍성 장곡 9.4%, 청양 천장 25.3% 등 다른 저수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철인데도 소나기만 가끔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충남 지역 올해 누적 강수량은 237.2mm로 평년의 37.8%에 그쳤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농업용수입니다. 농민들은 이달까지는 알곡이 만들어지는 시기라 논에 급수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이삭을 베는 다음 달부턴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이 먹어서 이삭이 배야 되니까 가물으면 이삭이 안 나오거든요. 현재로는 아직 괜찮은데 앞으로 가물으면 큰일이죠. 고구마 등 밭작물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났지만 앞으로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가을 수확 때 작황이 좋지 않을 거란 우려입니다. 양이 많이 모자르죠. 지금 상황에는. 지금 이제 갱신이 고구마 상태가 조금은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안 온다라고 보면은 수확에는 많은 지장이 있을 거예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경우 현재 저수율이 29.2%로 관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충남도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 금강과 보령댐을 연결하는 도수로를 경계 단계 전이라도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청양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 선정을 놓고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양군과 의회가 부지를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단비 기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양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 선정을 놓고 청양군과 청양군의회가 2달여 넘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양군 장애인연합회는 23일 청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회관 건립을 촉구했는데요. 장애인들이 합의에 요청한 청양읍 서부 장애인 복지관 앞에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청양군과 의회 모두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3,300여 명인 만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시설이 꼭 건립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청양군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 선정 경과와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맨 처음 사업 계획에는 청양군 복지회관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교통 혼잡과 주차 등 주위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 대상지 재검토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에 군은 청양읍 서부 장애인 복지관 앞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해당 부지의 경우 토지 매입비와 시설물 이전 비용이 과다 투입된다며 예산 운용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다시 한번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의회는 청양읍 평촌공원 부근과 서부 장애인복지관 옆 창고 부지가 적합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군과 장애인 단체는 서부 장애인복지관 앞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부 장애인복지관 창고 부지는 너무 협소하고 이동 편의성과 규모를 따져봤을 때 서부 장애인복지관 앞에 건물을 짓는 게 낫다는 의견입니다. 네. 장애인 복지회관이 어떤 건물인지도 궁금한데요.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네, 장애인 복지회관은 군비와 도비 각각 13억 5천만 원, 합해 2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이곳에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등 군내 장애인 관련 4개 단체가 세둥지를 틀게 됩니다. 또 이번 사업은 충남도의 제3기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에 반영된 건으로 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부지 선정을 위한 충남도 사업 변경 신청 기한이 24일까지라는 건데요. 청양군 관계자는 이 기한을 넘기면 맨 처음 계획이자 주차 등으로 반발이 심했던 청양군 복지회관 부지에 복지회관을 짓거나 아니면 아예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양과 천안에 이어 예산 광시면에서도 우라늄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1분기 관내 190여 개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시면 장전리 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 49.9 마이크로그램이 확인됐습니다. 예산군은 우라늄 초과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달 말까지 우라늄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 장비를 설치합니다. 또 분기별 수질 검사와 함께 수질 부적합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폐쇄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시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시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과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정책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갈등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 지정, 법규 정비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열리는 주민자치정책박람회가 23일 당진시청에서 개막했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전국 단위 정책박람회를 개최하는 건 당진시가 처음으로 행사 첫날에는 당진 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등 12개 기관이 참가해 근로자들의 주민자치 참여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공가 사용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선 도시재생 연계 방안과 읍면동장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포럼이 진행됩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내 시군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12곳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며 서산시는 5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석 대목 전 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당진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병의원과 어린이집 등 취급 업종을 확대한 당진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들은 상품권 발행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노후 석탄 화력 범도민 대책위원회 출범식이 23일 충남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화력발전소 수명 기준을 30년에서 경제 수명인 25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까지 도내 화력발전소 30기 가운데 14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 도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의회가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신안산선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환승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성군의회는 정부의 환승 계획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산시가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악취 방지 시설 배출구 방향 변경 등 악취 저감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삼길포 지역과 대산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 하루 12,0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군은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청 입구 오거리와 천월 교차로 등에 그늘막 5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8월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염 행동 요령과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김석환 홍성군수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이끌 제5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임진왜란과 구한말 당시 의병 격전지였거나 의병 선양 사업을 하는 37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지난 2015년 발족됐습니다. 김 군수는 회원 도시들과 의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종일 흐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청양이 24도, 홍성과 예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29도, 당진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겠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냉방지수도 높습니다. 낮 시간 동안 강한 냉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뉴스가 되고 이웃에게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